금의 매장량이 고갈돼서 금의 가격이 정해지기보다는 금이라는 자산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5,000년 동안 금 가격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부터 뭐 로마 시대, 그다음 뭐 누엘 프랑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곳들 다 이제 금 가격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기간 동안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 금 가격이 폭등했던 그 다양한 역사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금을 돈으로서 썼는데 이 금이 되게 좀 불편하거든요. 들고 다니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순도가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일반인 입장에서 알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을 안전하고 신뢰했는데 사람들이 맡기고 보관증만 가지고 다녔어요. 보관증으로 거래하면 이 종이로 거래하면 되니까 되게 쉽고 그리고 이 보관증을 언제든지 가면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됐든 아니면 그 어떤 기관이 됐든 보관증을 잊지도 않는 금을 담보로 많이 발행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원화나 달러도 화폐예요. 금을 담보로 해서 이런 화폐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임계점이 되면 이 금을 담보로 화폐를 만들다 보니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양의 어떤 규제, 한계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은 자기 스스로 되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니까 자기 좀 더 주체적으로 통화 정책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역사들이 또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시원시원하게 이제 화폐도 발행하고 통화 정책도 하다 보면 어느 또 나중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다기보다는 약간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반드시 와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냐면 지금까지 그 국가가 발행했던 화폐의 량 최소 그 이상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1930년대를 보면 이제 미국이 또 화폐를 되게 많이 발행했어요. 이제 갖고 있는 금보다 화폐를 되게 많이 발행했는데 이때는 그래도 근본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금처럼 막 심각할 정도로 화폐를 발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가격 그 괴리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아,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화폐를 이렇게 많이 발행해? 이거 다 못 바꿔줄 것 같은데? 아, 나 금 찾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다른 뭐 국가들도 찾으러 오고 일반 개인들도 기관들도 찾으러 오니까 미국이 일단 금 못 바꿔준다고 일단 은행 문부터 닫아버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심지어는 막 금 몰수한다 막 이런 행정명령까지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1934년에 이제 금 가격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원래 20.67달러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이걸 35달러로 절상시켜요. 그게 정확히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과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양이 동일시 되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발행하고 나니까 금 가격을 재평가하고 나니까 다시 경제가 안정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970년이 되니까 또 미국은 화폐를 많이 발행하기 시작했고 보유한 금의 양은 계속 줄다가 8,000톤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금을 많이 맡겨놨었거든요. 그리고 달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금으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화폐를 발행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내금 내놔라 막 이렇게 찾아오고 심지어 프랑스는 막 항공모함까지 끌고 와가지고 금 찾으러 왔었어요. 그렇게 미국이 있지도 않은 금을 담보로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금이 쭉쭉 줄어드니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나 더 이상 금 못 바꿔준다. 배째라 라고 얘기하는 닉슨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치솟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량과 그 다음에 금 가격이 1대1로 매치되는 금을 보유한 양과 1대1로 매치되는 그 수준 이상까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까지 가격을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과거 역사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누엘 프랑스 때도 그랬고 중국 12에서 13세기 이제 그 역사들도 다 돌이켜보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나를 보면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량이 그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과 동치되는 순간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과거 5,000년의 역사가 증명한 이 공식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번 금의 사이클 때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온스당 21,000불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언뜻 듣기엔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와, 무슨 금 가격이 그럼 지금부터 거의 7배, 8배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인류 5,000년의 역사 동안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금 가격이 지난 100년 동안 올랐던 모든 사이클을 보면 금 가격이 10배도 안 올랐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즉, 금 가격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오르는데 우리는 그 사이클에 지금 한 절반 정도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